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석고보드 작업한 거 제 경험을 좀 공유하도록 할게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집짓기 경험은 일천하고 저희 집 한자 지어본 게 전부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석고 작업 말씀드리기 전에 그 기밀막 마무리한 거 잠깐 보고 갈게요. 딱히 뭐 기밀막은 그 준비 작업이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 이음매를 연결하기 위해서 끊겨지지 않고 집 전체를 둘러싸기 위한 그 이음 작업하는 게 까다로운 거지. 뭐 내부 작업은 뭐 그런 대로 할 만하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몇 장 이렇게 슬라이딩 하는데 그냥 꼼꼼하게 작업을 했어요. 그것도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면 기밀막을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뭐 콘센트고 뭐 전기 CD가 아니고 수도고 간에 최대한 꼼꼼하게 기밀막을 설치를 해주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뭐 그렇습니다. 자, 석고보드가 이제 주문을 했고 단열재 작업하면서 이제 그 전에 석고보드 물량 계산해서 주문을 한 거죠. 석고보드 물량도 마찬가지로 스케치업에서 계산을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뭐 석고보드나 이런 큰 자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여유 있게 주문하시는 게 좋아요. 부러질 수도 있고 작업하다 보면 모자라면은 구하기도 어렵거든요. 한두 장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주문을 하시는 게, 그리고 이게 석고보드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제가 주문했던 거는 저희 이 충남 쪽에선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니 뭐 물론 잘라서 쓰면 되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이거 몇 장 주문하면 또 배달하기도 그렇잖아요. 트럭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석고보드 같은 경우라면 조금 여유 있게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거 지금 여기 이게 석고보드가 그 매뉴얼대로 한다면 제가 찾아본 문헌상으로, 그러니까 시방서죠. 쉽게 말씀드리면 매뉴얼대로 북미 쪽 보면은 그 OSB 사이즈에 조금 두꺼운 게 있어요. 거의 1cm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 걸 원피스로 많이 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외국 영화 보면, 미국 영화겠죠? 벽에 팍 구멍 뻥뻥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액션 장면 보면 그게 석고보드 한 피스로 해놔가지고 굉장히 잘 부서지는 거더라고요. 저도 뭐 예전에 몰랐는데 하여간 그래서 매뉴얼대로라면은 일반 OSB 사이즈의 1cm 정도 두께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작업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일단은 천정 작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무겁거든요. 굉장히 무거워요. 석고가 가벼울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천정에는 저는 얘가 보랄에서 나오는 건데 사이즈가 좀 작아요. 폭이 작아가지고 얘는 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인이 여러 명이서 붙는다면 뭐 일반 규격화된 석고보드도 괜찮겠지만 저는 저랑 아내랑 둘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벽체 지붕은 얇은 거, 보랄에서 나오는 약간 변태 사이즈예요. 그걸로 작업을 했고 벽체는 일반 OSB 사이즈의 두꺼운 그 정규격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석고보드 작업을 했어요. 물론 조금씩 섞어서 할 수 있는 섞어서 썼고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기 밑에 보시면 밑에 쪽에 있는 게 이게 정 사이즈의 일반 규격화된 OSB예요. 아니, OSB래. 석고보드입니다. 이 OSB랑 사이즈가 같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정확하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얘가 두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얘는. 혼자 작업하는 게, 천정을 혼자 이걸로 한다, 저는, 글쎄요. 뭐 수년 된 작업자가 아니라면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성인 남자, 그러니까 뭐 남녀를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이게 좀 애로사항이 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핑크색은 방화 석고보드고요. 좀 두꺼워요.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확실히 좀 더 이 땅땅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합판이랑 뭐 ESB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자재가 왔죠. 이런 것들 얘는 저희는 또 이게 석고보드다 보니까 그 집 안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일일이 다 집 안으로 옮기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보관 장소가 있다면 뭐 그렇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석고보드다 보니까 좀 옮기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옮길 거라면 최대한 집 근처로 두시고 처음에 그러니까 집 주문하셔서 뭐 지게차 같은 걸로 내려놓을 때 최대한 가까이 하시는 게 일이 아마 최소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 석고형 피스예요. 저는 세 가지 정도 사용했거든요. 25mm랑 32mm 그리고 38mm네요. 이 세 가지를 원피스냐 투피스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보통 타카로 많이 작업을 해요. 타카 작업하고 본드 바른 다음에 또 투피스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매뉴얼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참고했던 그런 건축관련 서적이나 시방서에서 석고보드 작업을 할 때 본드 칠하고 타카로 박는다는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버틸지 의문스럽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 아니라 저는 석고 작업은 피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뭐 피스도 대충 박으면 또 금방 해요. 금방 하는데 OSB 작업하듯이 각각의 이것도 매뉴얼이 있거든요. 어디에다가 얼마 간격으로 피스를 박아야 되고 개구부에는 어떤 식으로 피스를 박아야 되고 석고보드 절단은 개구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무시한다면 뭐 금방 하겠죠. 대충 쪼가리 쳐 바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타카로 그냥 툭툭툭 박아버리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매뉴얼대로 한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피스로 하는 거 똑같아요. OSB랑. 그럼에도 저는 피스로 작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은 실내 OSB 작업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그 구조적으로 탄탄하기 위해서 OSB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많은데 그리고 뭐 이렇게 나중에 벽에다가 거치할 때 석고보드는 아무래도 약하잖아요. 뭐 석고보드 전용 그런 고리용 피스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OSB를 많이 하세요. 뭘 걸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거치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기본적으로 OSB는 실내용 자재가 아니에요. OSB는 물론 그런 용도로 나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OSB 그리고 그런 건 단가가 좀 셉니다. 대부분의 OSB는 실외용입니다. 시중에서 그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실외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북미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 보면
내부에 OSB 작업한 매뉴얼은 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보면 얼마나 봤을 테고, 그리고 뭐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찾아본 게 전부일 뿐인데, 제가 본 서적이나 해외 그런 찾아본 자료, 그래서 그냥 서칭한 거죠. 서칭한 거에서 실내 OSB를 뭐 특별하게 전체를 두르는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거리용으로 몇 군데 부분적으로 하지, 실내 OSB를 부른다, 뭐, 그런 건 못 봤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OSB 하고 속고 붙일 때는 뭐 이렇게 타카로 대충 뭐 박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예, 모짜리 정확하게 잡아서 피스로 작업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카로 뭐 대충 퉁퉁퉁퉁 막 그냥 막아버리면 OSB면 그만큼 뒤에서 받쳐주니까 OSB에 어쨌든 뒤에 잡아주고 있으니까 OSB에 타카가 수십 방이 박히면 그나마 뭐 100번 양보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스터드나 장선에다가 그런 식으로 한다? 저는 분명히 하자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말이 길어졌는데 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 사진이 지금 모짜리 피스 자리를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긴 폭이 좁은 긴 속고보드가 위에 한 장 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모짜리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매뉴얼 맞춰서. 그래서 요거 대고, 네, 지금 모짜리를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드에다가 피스 자리를. 모르겠어요. 전 이게 맞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먹줄도 치거든요. 왜냐면 얘가 스터드 3개당 하나씩 들어가요. 가운데 이제 먹줄 튕겨서 위치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 피스 자리를.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손도 많이 가고 일일이 한 장씩 다 하려니까. 그런데 초신자라면 매뉴얼대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야 가장 뒤탈이 없습니다. 하자도 없고. 자, 보이죠? 예, 지금 먹줄이 그러니까 내부에 2개가 있을 거예요. 예, 지금 피스로 고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먹줄로 튕겨주고, 예, 장선이 있는 곳에 표시하고 센치 뒤에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뭐든지 처음 하는 작업, 어떤 하나의 작업이 끝나고 이제 속고보드라는 걸 새롭게 작업을 하잖아요, 처음을. 그러면 항상 눈에 안 띄고 조금 실수해도 나중에 크게 탈이 없는 부위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하세요. 저는 다락 지붕부터 먼저 했는데 처음 작업할 땐 서투를 수밖에 없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실수 조금 해도 괜찮은 곳부터 작업을 하세요. 그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안방인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일반 매뉴얼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석고보드예요. 이게 120짜리거든요, 폭이.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9시 방향에 보시면 콘센트, 지금 콘센트가 아니라 전등 라인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 끝부분이 양쪽이 다 살짝 음각으로 된 느껴지시나요? 지금 얘가 살짝 음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테퍼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중에 퍼티를 바르고 이음매를 막아주는 종이가 있어요. 테이프가. 그거 바르고 다시 퍼티 발라주거든요. 이음매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걸 하게 되면 아무리 두꺼워지잖아요. 그만큼 퍼티가 붙고 이음 테이프가 붙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음각이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살짝 이렇게 파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테퍼드로 나오는 보드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근데 아까 전에 천장에 사용한 애들은 그게 없어요. 보랄 거는 테퍼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얇아서 그런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보시면은 창문 쪽에 지금 개구부 쪽의 피스는 좀 다른 게 간격이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OSB 작업과 마찬가지로 개구부의 피스의 그 체결 수랑 스터드의 체결 수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심자라면 매뉴얼대로 하시고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건 사실인데 그렇게 하셔야지 뒤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 요런 모서리 부분인데 박공 형태로 된 곳, 요런 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일이 아무래도 저는 스케치업에서 미리 이걸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길이를 확인을 하고 자르는데도 이게 아무래도 오차가 있잖아요. 스케치업은 거의 정밀하게 되지만 실제로 집을 짓는다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맞거든요. 완전히 핏하게 맞지 않아서 뭐 다시 또 자르고 뭐 재고 막 이걸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이런 데는. 그래서 이런 것 보시는 것처럼 자꾸 막 엄청 많이 재야 되고 이런 데서 좀 시간이 많이 잡아먹습니다. 좀 일도 좀 오래 걸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1층 석고보드를 마감을 한 건데요. 마무리를 한 건데 바닥에서 대략 2cm 정도 찧어서 작업을 했어요. 나중에 바닥재 작업한 거를 고려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석고보드 보니까 바닥에 살짝 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다 물을 쏟을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물이 만약에 고여 있거나 그렇게 된다면 석고보드가 물을 흡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띄워서 작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고 또 그만큼 띄워져 있으려면 이 석고보드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스로 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방식으로 하신다면. 천정 같은 곳 그런 곳 작업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계단에다가 사다리 놔서 천정 작업을 했고요. 석고보드 작업이 천정은 좀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벽체는 좀 쉬운 편인데 그나마 계단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잼보드 위에다가 잘라서 마감을 했는데 제 경험이 아니라 그걸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잼보드 위로 석고보드 잘라서 마감하는 것도 괜찮고 그 사이를 잼보드만큼 비워놓고 석고보드를 끼워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건 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구부 쪽 파티오인데 개구부 쪽이 아니라 현관이란다 거실 쪽 파티오인데 저희가 파티오가 좀 창이 크다 보니까 내부에다가 그 작업을 따로 했어요. 따로는 아니고 근데 OSB가 아니라 이건 ESB예요. 실내용 합판이고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약할 것 같아서 워낙에 개구부가 좀 상대적으로 크니까 그만큼 취약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강 차원에서 ESB를 작업해주고 그 다음에 석고보드를 취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좁은 부분 박공 처마 쪽 작업해주는 거 그냥 한번 재미로 보시라고 영상을 짧게 올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처마 쪽은 낮으니까 지상고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둘이서 작업을 했어요. 뭐 별짓을 다 하죠. 또 이때는 뭐 지나고 나니까 보니까 재밌네요. 그리고 요거는 천정 작업할 때 이런 식으로 받침대를 임시로 만들어 사용하면 편합니다. 굳이 안 붙잡고 있어도 되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일이 수월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영상은 지금
아까 전에 받침대를 사용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짧은 걸 보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가이드 역할을 그러니까 받침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좀 몇 개 준비해 놓으시면 길이에 맞춰서 좀 아무래도 좀 많이 수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천정 작업할 때 다 마무리한 다음에 좀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보시고. 그리고 이 작업은 보일러실에 방화용 석고보드를 부착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좀 두껍고 단단합니다. 좀 더. 그리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석고보드 작업하듯이 똑같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주방 쪽, 그리고 기타 타일이 붙는 곳들 있죠? 타일이 붙는 곳들에 시멘트 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개구부 쪽을 개구부랑 절단부 사이즈에 맞춰서 자르고 있는 거예요. 시멘트 보드가 자르는 게 진짜 뭐라 그럴까요? 좀 지랄 같아요. 분진도 엄청 날리고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데 타일 쪽은 타일 작업을 하신다면 당연히 석고보드를 쓰셔야죠. 시멘트 보드를 쓰셔야죠. 시중에서 가끔 보면 욕실에 그냥 방수 석고보드 해가지고 거기다가 작업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 생각에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그게 방수가 말대로 진짜 방수가 아니라 일반 석고보드보다 조금 강화된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더 좋은 자재가 있을 수 있겠죠. 시멘트 보드 말고도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은 거, 더 적합한 거 쓰면 되는데 최소한 시멘트 보드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미지를 좀 첨부를 했어요. 자르긴 진짜 멋 같은데 그래도 저는 최소한 시멘트 보드는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주방 쪽에 아무래도 이쪽에 제가 보시면 ESB가 붙잡게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시멘트 보드를 붙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여기다가 그런 싱크대나 이런 것들 취급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ESB로 작업을 했는데 밑에 첫 번째 레이어를 그리고 시멘트 보드를 이렇게 부착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용은 안 했어요. 저는 천정에다가 싱크대를 달았거든요. 나중에 싱크대 작업한 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안 쓰긴 했는데 어쨌든 아무래도 여기가 물을 많이 쓰는 공간이니까 ESB를 사용한 게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석고보드보다는 낫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석고 작업을 하면서 콘센트 라인이나 형광등 라인 수전 라인 그런 것들 구멍을 뚫어준 이미지예요. 이런 것도 좀 이왕이면 위치 잘 봐서 그런 따내는 만족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석고보드가 어쨌든 그런 게 큰 의미는 없긴 하겠지만 석고보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추결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감안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석고보드 부착이 끝나면 이제 퍼티 작업을 해요. 지금 좌측에 2개지 지금 퍼티를 바르고 있잖아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퍼티 바르고 EM 테이프 바르고 다시 퍼티로 다시 한번 발라줍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는 잘 이렇게 안 나타나는데
이게 나중에 다 하고 저희는 페인트를 발랐거든요. 페인트 바르면 이 이음매 자국이 보여요.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올 퍼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체를 다 퍼티를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일이 너무 많고, 예, 정말 일이 많거든요. 전체를 다 퍼티를 바른다는 게.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말고 다른 분들이 와서 보면 그걸 못 느끼세요. 처음에는. 야, 어떻게 이렇게 매끈하게 발랐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잘 보라고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이게 보여요. 처음에는 못 느끼는데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하세요. 난 그런 거 정말 싫다. 그럼 올퍼티를 하시고, 뭐 괜찮다 하면 부분적으로 저희처럼 이음매랑 피스 자리만 퍼티를 하는 게 좀 일이 많이 줄어들어요.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올퍼티 하려면. 뭐 보시면 지금 퍼티 작업 마무리하고 지금 이음지 테이프 마무리하고 갈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석고를 쉽게 그냥 석고 가는 거죠. 퍼티 가는 건데 이것도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일이 다 갈아야 되거든요. 그 자리를, 퍼티 바른 데를. 그러니까 바르는 면적을 일을 최소화하려면 처음에 바를 때 최대한 평평하게 바르고 바르는 면적을 최소화하는 게 그나마 일이 적은 것 같아요. 저는 뭣도 모르고 하다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퍼티 작업 끝나고 페인트를 바르고 있어요. 저희는 도배를 안 하고 수성 페인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는 벽지를 많이 바르는데 제 생각엔 그냥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저는 그냥 제 생각에는 목조주택은 페인트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페인트를 발랐습니다. 페인트 작업을 한 거고, 할 때도 좀 몇 가지 색깔을 썼어요. 프렌치 그레이 쓰고 피카크 그린, 아니 에메랄드 그린, 그리고 화이트. 저희는 세 가지 색깔 사용했는데 장단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도배를 했을 때랑 페인트 칠했을 때랑 선택을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런 건 있죠. 색을 달리할 경우에 그 이음매 부분을 마스킹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천장 쪽은 좀 많이 불편하죠. 일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 말고는 딱히 페인트도 2번 정도 바르면 특별히 문제 없어서 잘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페인팅이 끝난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제가 영상을 녹음하고 있는 다락의 좌측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반대쪽 다락 우측 부분 색을 좀 다르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 이제 거실 쪽 현관문 쪽으로 해가지고 세탁기 있는 곳 이런 쪽을 벽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석고보드 작업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아까 드리려다 난 게 뭐냐면 이게 천장이 작업이 조금 힘든 게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이 단열재가 이게 자립식이다 보니까 되게 빵빵해요. 눌러도,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용한 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애들은 누르면 눌리잖아요. 근데 얘는 안 눌려요. 자꾸 그 힘이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되죠? 반발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되게 세가지고 탄성이 좋아가지고 지붕 석고 작업하는데 조금 애먹었어요. 이거 말로 어떻게 말씀을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되게 힘들게 누르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걸 꾹꾹 눌러서 벽에다 밀착을 시킬 수 있어야 됐어요. 왜냐면 단열재가 장선보다 튀어나오는 거죠. 살짝 눌러도 얘가 탄성이 좋아가지고, 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발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거기다가 기밀 작업을 해놓고 또 반대쪽에는 이 수프로가 있으니까 너무 세게 밀면 혹시라도 그 데미지를 입을까봐 하여간 좀 그런 게 힘들었어요. 천장 작업할 때.
저희랑 같은 단열재 단열재 쓰신 분들은 아마 좀 거기서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석고보드 작업까지 끝났습니다. 얼추 이제 3분의 2 정도는 3분의 2 좀 더 왔나요? 한 5분의 3 정도? 아니지 5분의 3 한 5분의 4 정도 이제 작업이 된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경험에 다른 경험으로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아시는 내용, 별 내용도 없는 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도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고 지식이 일천해가지고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영상 보시고 의문이 나시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 안녕.